아주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쉿, 소리 내지 마. 그날 밤 나 월향은 급히 불려갔다. 한양 북촌 양반가 사대부댁이었다. 달빛도 습는 깊은 밤 대문을 두드리는 하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의인연알이 급하십니다. 새댁마님께서. 나는 약상자를 들고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하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밤인데도 안채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하인이 나를 안내한 곳은 안방이 아니라 그 옆 작은 방이었다. 저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이 사라지고 나는 홀로 앉아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옆방. 바로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신음소리였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은채야, 괜찮아. 여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달콤어도 위로하는 듯한. 아주버니, 혹시 들리면... 아무도 없어. 무영이가 다 보고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두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안방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것은 젊은 여인이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과부의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연아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우님 되는 새댁이 몸이 좋지 않아서요. 열이 나고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인의 떨리는 손, 흐트러진 옷깃,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전 들었던 그 목소리. 지금 뵐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잠이 드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주실 수 있으신지. 여인이 나를 재촉했다.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여인이 나왔다. 23쯤 되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세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젊은 세대의 눈빛에서 나는 보았다. 공포, 그리고 애원. 은녀, 나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비밀인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저들은 모두 죽는다. 삼족을 멸하는 죄목. 여자와 여자의 금지된 관계.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창문 밖에 서 있던 그림자, 하인 무영의 눈빛, 그리고 두 여인의 방에서 흔들리던 촛불의 그림자는 분명 셋이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 시간, 정식으로 진찰을 하러 갔다. 대문을 들어서며 나는 이 집안의 내력을 떠올렸다. 이 집은 박씨 가문이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양반가였으나 10년 전 선대 대감이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으면서 몰락했다. 지금은 아들 박석윤이 상단 일을 하며 근근히 집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석윤, 26살의 성실한 남자. 하지만 집안 빚을 갚기 위해 1년 중 8달을 집 밖에서 보냈다. 한양과 의주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그는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처지였다. 그의 아내, 은채. 23세 젊은 새댁. 1년 전 시집왔다. 친정은 몰락한 양반가로 혼처를 찾기 어려워 이 집으로 시집온 것이었다.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으나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넉 달뿐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연옥. 박석윤의 누나. 27살. 4년 전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었다. 친정 역시 몰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녀는 동생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다. 그 후로 이 넓은 집에는 두 여인만 남았다. 시아주버니와 새댁, 과부와 유부녀. 안채로 안내받았다. 은채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의녀 나리, 오셨습니까?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 연옥이었다. 흰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는 낮에 보니 더욱 단아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채가 누웠다. 나는 맥을 짚었다. 맥이 빠르다. 그리고 약간 다르다.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입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증상의 의미를. 마지막 월경이 언제였습니까?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옆에 서 있던 연옥도 숨을 멈췄다. 석 달 전쯤. 그렇다면. 나는 말을 멈췄다. 두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은채는 임신했다. 석 달. 그런데 남편은 6달째 집을 비우고 있다. 방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축하드립니다.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묻고 있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은채가 연옥을 바라봤다. 연옥이 은채를 바라봤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마주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금주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남편 어르신께서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보름 후면 돌아오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연옥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보름.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보름이었다. 나는 약을 처방하며 생각했다. 이 집안에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나 역시 삼켜버릴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을 찾아갔다. 은채의 임신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은연아리, 차를 드시지요. 연옥이 건넨 차를 받으며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단정한 몸가짐, 조용한 말투. 하지만 은채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달랐다. 아우님께서 아이를 가지셔서 다행입니다. 연옥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댁께서는 자녀가 없으셨습니까? 예, 남편과 혼인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를 가져볼 겨를도 없이. 연옥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심이었다. 이 여인은 아이를 원했던 것이다.
가정을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밤에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가 은채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니께서 옆방에 계셔서. 은채가 연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감사? 아니, 그 이상이었다. 작년 여름 큰 장마가 있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얼마나 심하던지 은채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자주겠다고. 그날 밤이 시작이었던 것이다. 천둥 소리에 놀랐더는 어린 새댁. 시아주버니가 안아주며 괜찮다, 내가 있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였을 것이다. 언니가 동생을 달래듯, 어른이 아이를 진정시키듯. 하지만 외로움은 무섭다. 두 여인 모두 남자 없이 긴 밤을 보내야 했다. 젊고 외롭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가끔 함께 주무셨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세상이 너무 가혹했다. 이 여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남편 어르신께서 돌아오시면 어찌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다. 은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해야 합니다. 6달이나 집을 비웠는데 어찌 남편의 아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연아리께 북각드리려 합니다. 연옥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희가 임신을 돕는 약을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리께서 처방하신 약 덕분에 남편이 떠나기 전에 뵌 아이가 이제야 자리 잡았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이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닮은 꼴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남편이 의심하면. 두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찌해야. 바로 그때였다. 마님, 무영이옵니다. 밖에서 들린 목소리. 하인 무영이었다. 연옥과 은채가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아차렸다. 설마. 진짜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아니, 정확히는 몰래 지켜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의녀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이 집의 진짜 비밀을. 담장 너머 나는 숨을 죽이고 안채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안방에 촛불이 켜졌다. 은채와 연옥, 두 여인이 방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은 자주 문 쪽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한 시즌쯤 지났을까? 그림자 하나가 안채로 조용히 다가갔다. 하인 무영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뒷문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정말 설마.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창호지 문틈으로 비치는 촛불 그림자. 하나, 둘, 셋. 3개의 그림자가 방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무용아. 연옥의 목소리였다. 낮고 달콤하고 애원하는 듯한. 마님, 이러시면. 괜찮아. 은채도 동의했어. 하지만 괜찮아. 자네만 믿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네가 되어줘야 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렇다. 은채의 아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무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내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채와 연옥, 두 여인의 금지된 위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연옥은 현명했다. 아니, 절박했다. 은채가 남편 없이 임신한다면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연옥이 먼저 제언했을 것이다. 은채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자야. 그리고 선택된 자가 무영이었다. 말수 적고 충직하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남자. 방 안에서 흐드러진 옷기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은채, 괜찮으냐? 무영의 목소리였다. 예, 아주버니께서 함께 계셔서.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밤, 두 여인과 한 남자, 금지 위에 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창문 틈으로 잠깐 보인 세 사람의 얼굴. 거기에는 욕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연옥의 눈빛에는 모성애가 있었다. 은채를 지키려는, 이 아이를 지키려는 간절함. 무영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있었다. 이 여인들을 지켜야 한다는 남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은채의 눈빛에는 감사가 있었다.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담을 넘어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말인가? 남편은 1년에 넉 달만 집에 있다. 과부는 제가 할 수도 없다. 하인은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만든 굴레 속에서 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름 후 남편 박석윤이 돌아온다. 그리고 아내의 임신을 알게 된다. 석 달 된 배를 보고 그는 기뻐할까 아니면 의심할까? 그리고 만약 연옥도 임신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마치 하늘이 노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거세게.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비밀은 빗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열흘 후 그 일이 터졌다. 그날 아침 나는 급히 불려갔다. 이번에는 연옥이었다. 의녀나리, 제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저도 아이를... 온몸이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급히 맥을 짚었다. 그리고 확인했다. 연옥도 임신했다. 2달. 이럴 수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은채는 3달, 연옥은 2달. 두 여인 모두 무영의 아이를 가진 것이다.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연옥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은채를 돕기 위해 무영과. 하지만 몸이 이상해서. 과부의 몸으로 임신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삼족이 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옥이 무릎을 꿇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남편 어르신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흘 후면 도착하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고작 사흘. 두 여인의 임신을 숨기고 남편을 속이고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무영은 어디 있습니까? 뒤란에. 나는 급히 뒤란으로 갔다. 무영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나를 보자 도끼를 내려놓았다. 의녀나리에, 자네 알고 있는가? 두 마님 모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무영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는 무영이 주먹을 쥐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연옥 마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신 분이고 은채 마님은 너무나 외롭고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이를 가지게 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연옥 마님의 민치는 저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 은채 마님을 도우려다 등골이 오싹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나는 안채로 돌아왔다. 두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은채가 물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손에 땀이 배었다. 은채 마님의 아이는 어떻게든 남편의 아이라고 둘러댈 수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돕는 약을 처방했다고, 남편이 떠나기 전 관계로 생긴 아이가 뒤늦게 자리 잡았다고. 하지만 저는 연옥이 울먹였다. 과부의 임신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은채의 임신은 거짓말로 덮을 수 있다. 하지만 연옥의 임신은 떠나십시오. 내가 말했다. 예? 연옥마님, 친정으로 가십시오. 아니, 친정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무영과 함께. 그게 무슨...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집니다. 은채마님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영과 함께 먼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제가 노자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혼자... 제가 돌보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채마님은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우시고 연옥마님은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두 여인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이제 헤어져야 했다. 이틀 안에 떠나십시오. 남편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문 밖에서 말굽행 소리가 들렸다. 마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의 외침. 세상에, 이럴 수가. 사흘 후라고 했는데 벌써?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옥은 뒤로 휘청거렸다. 무영은 뒤란에서 뛰어왔다. 여보, 내가 왔어. 우렁찬 목소리. 석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6개월 만에 귀화. 그는 아내를 보고 싶어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것이다. 여보, 보고 싶어. 석윤이 은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그의 눈이 은채의 배를 향했다. 석 달 된 배는 이미 약간 볼록했다. 여보? 온몸이 얼어붙었다. 석윤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그리고 혼란. 이게 무슨...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나섰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마님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석윤이 나를 바라봤다. 의녀? 하지만 나는 6개월이나... 제가 처방한 약 때문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제가 처방한 약 덕분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도련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시며. 석윤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그런 일이? 예, 그래서 제가 특별한 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임신을 돕는 귀한 약재로. 은채가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6달 전인데. 석윤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거짓말은 완벽해야 했다. 그 약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씨앗을 품고 있다가 몇 달 후에야 비로소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귀한 약재라 효과가 더디지만 확실합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석유는 의학을 모르는 평범한 상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아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석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은채를 껴안았다. 여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드디어! 은채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연옥을 바라봤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기쁨, 은채가 살았다. 슬픔, 이제 헤어져야 한다. 두려움, 자신의 뱃속 아이. 나는 조용히 연옥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늘 밤 떠나십시오.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연옥이 그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뒷문으로 연옥과 무영을 기다렸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은자와 약재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준비물. 연옥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영이 뒤따랐다. 정말 가야 하는 겁니까? 연옥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은채는 잘 지낼까요? 제가 돌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나는 보따리를 건넸다. 이것으로 남쪽 끝 고을까지 가십시오. 그곳에서 제 친구가 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하면 도와줄 것입니다. 의뇨나리. 무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제게 갚는 길입니다. 연옥이 안채를 바라봤다. 저 안에 은채가 자고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 위로했던 사람, 함께 금기를 넘었던 사람. 안녕, 은채야. 작은 속삭임.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가? 거짓말로 한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떠나보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이르랴. 세상이 너무 가혹했다. 다음 날 아침, 석윤이 연옥을 찾았다. 누님은 어디 가셨소? 은채가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떠나셨습니다. 한동안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석유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은채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석윤을 닮았다. 아니, 정확히는 무영과 석윤이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석윤은 아들을 얻고 기뻐하며 이제는 1년에 4달만 떠나고 8달은 집에 머무렀다. 은채는 좋은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곤 했다. 연옥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편지가 왔다. 남쪽 끝 고을에서. 의녀날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무영은 좋은 남편이 되어 주었고 저는 행복합니다. 은채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나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다. 거짓말로 지켜낸 행복. 그것도 행복일까?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다. 저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해야 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10년이 흘렀다. 나 월향은 여전히 약방을 지키며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의 일은 가끔 꿈에 나타났다. 두 여인의 눈물, 무영에 떠나는 뒷모습, 그리고 내가 한 거짓말. 어느 봄날 익숙한 얼굴이 약방을 찾아왔다. 은채였다. 이제 33. 세월은 그녀를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은연날이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덕분에. 은채의 손을 잡은 아이가 있었다. 10살쯤 된 사내아이. 똘망똘망한 눈망울. 우리 아들입니다. 이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균을 닮았다. 아니, 무영을 닮았다. 어쩌면 둘 다 닮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 어르신은 건강하십니까? 예, 이제는 거의 집에 계십니다. 장사도 안정되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은채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행복합니다. 비록 가슴 한편에는 그리운 사람이 있지만. 요농마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3년 전에 받은 것이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은채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은채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딸이 벌써 8살이 되었단다. 무영은 좋은 아버지야. 우리는 행복해.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해, 연옥.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아주버니! 은채가 울먹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은채가 떠나고 나는 홀로 약방에 앉아 있었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을까? 거짓말로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은채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살고 있다. 연옥은 무영과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모두가 살아남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다. 세 사람의 금지된 밤, 두 여인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한 거짓말. 운명이란 참으로 무섭다.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배웠다. 약방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저 달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여인을 비추었던 달,
이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아이를 재우는 두 여인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잘 지내시길. 나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여러분, 약방은요 월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은밀한 사연들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오후 1시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